네, 뉴욕 증시 강세 소식 보면서 오늘 아침 맞이하게 되고요. 금선물은 계속 강세, 또 오늘 유가도 상승한 부분 상품 시장 동향도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실까요?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여행주 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주제가 좀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여행 시장의 어떤 소위 호조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설날 연휴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외국에 여행 가는 거 아마 뉴스 많이 보셨고 아마 이미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이번에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요. 그런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된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때 이제 보복 여행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작년부터는 뚜렷하게 경험 소비, 경험 여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설문조사나 이런 상황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전망을 해봤더니 올해예요. 작년 대비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 정도 올해 소위 여행대 관련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도 9% 그리고 인도 분들도 14%나 여행을 소비를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겁니다. 이 5개 국가 사람들한테 소위 필수 소비자 말고요. 임의 소비는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소비할 것 중에 예상 중에 가장 지금 기대되는 소비가 어디 항목이냐 그랬더니 이 5나라가 모두 지금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행이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외식하는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뭐 보석 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1등은 5개 국가 모두 지금 여행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들의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델타 항공은 73%가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로얄 캐리비안도 69%가 올라갔고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호텔 메리엇 호텔 39% 올라갔고요. 부킹홀딩스가 41% 올라갔습니다. 같은 6개월 동안 S&P 500은 고작 12%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주 보여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걸 자꾸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는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ETF로 좀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나 레저와 관련된 것, 대표적 경험 소비에 직접 연결된 건데 PEJ라는 ETF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사상체 효과 아니라 꾸준하게 좀 사상체 효과를 작년 겨울 이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연 시장의 대표주자인 라이브 네이션을 비롯해서 수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테크 주식 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뭐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웨이란 ETF도 뭐 간혹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웨이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건 맞는데 어웨이도 주가는 $20 수준에서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또 항공사만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항공주만 하겠다 하시는 분요. 근데 특히 이제 항공주는 미국 항공주만 해당되는 건데요. 이름도 JETS입니다. 제스라는 ETF가 되겠는데요. 이거 역시 지금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델타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는 분들 이런 ETF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너무 한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갖고 주식을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제 새 기록을 해가 될 것이기에 거기다가 이제 여행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늘 이 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헤드라인 통해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이 종목은 아까 앞서서 우리 여행주와 관련해서 익스피디아 볼 건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익스피디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많은 여행 관련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100여 개 사이트를 알게 갖고 있고요. 처음에 생긴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사 내에서 출발했다가 분사하면서 독립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 익스피디아 나는 익스피디아 안 쓴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익스피디아 화면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익스피디아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하고 TV 광고도 하는 호텔스닷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익스피디아 거가 되겠고요. 트립하고 이런 것도 광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얘네 거가 되겠고요. 트래블러시티 이런 것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거 전부 다 익스피디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든 간에 알고 보면 익스피디아가 주인인 것들이 꽤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큰 거에서 거의 100여 개의 사이트를 갖고 있는 세계 대표적인 여행 관련 사이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당 이익은 이번에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2달러가 예상되는데 2.49달러, 2.39달러, 거의 20%나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매출도 30.7억에서 31.8억, 전년 동기 대비 10%나 매출이 늘어난 기업이 되겠고요. 그 밖에 총 유예액은 13%, 숙박일수 12%, 영업이익은 무려 100%나 지금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EO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4분기 성과는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관심 그리고 여행 수요가 좀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B2B 사업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스트 증권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까지 매우 고무적으로 나온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기분 나쁜 거가 배당을 안 주기 시작, 배당을 컷하거나 배당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거는 안 주던 배당을 다시 주는 건데 이 회사가 팬데믹 때 이후에 4년 동안 배당을 안 줬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것이 정말 깜짝 놀랄 또 하나의 소식이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목표 주가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최소 7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배당 재개돼서 참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세계 항공 여객 수가 50억 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52억 명 전망인데 50억 명 돌파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제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가 계속 오르는 종목들도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출연 이후에 이제 승자와 패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딥시크 출연 이후에 자, AI 투자의 강력한 위협으로 딥시크가 떠올랐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이 이 분야에 쏟아붓는 자본 수준이 그것이 모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이 딥시크였습니다. 승자와 패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날이었죠. 설날 그 연휴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쉬었지만 미국 시장에 강타한 것이 소위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뉴스만 보면 이제 또 엔비디아가 끝장났다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또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또 뭐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썸네일이 워낙 자국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일상이라고 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딥시크가 AI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에 JP 모건이 나름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시각일 뿐인데요. 결국은 딥시크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저렴한 것들에 대한 개발이 더 많아질 것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경쟁 체제가 되면서 또 작을 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취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면 훈련이라든가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더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 비용 자체는 절대 줄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계층, 추론이라든가 인프라 계층 모두에서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일관되게 이번에 빅테크들이 전부 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식의 반응을 했었다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2주를 앞두고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무 미국 주식을 하실 때 보면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보시는 건 자체는 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 그 자체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JP 모건이 나름 딥세크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되는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8개 정도를 뽑아놨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브로드컴, 아마존,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재 인식하는 것은 인텔이라든가 오라클, 캐터필러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인텔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워낙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엔비디아를 사지 좀 지금 2등, 3등 업체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주목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스노우플레이크,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딥시크를 통해서 결국 비용이 더 저렴하면 저렴해지고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재 기업 인텔, 오라클, 캐터필러. 네, 아까 빨간색, 파란색 조금 더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심 더 뜨거워질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팔란티어 3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팔란티어, 이제 저희, 팔란티어 그 자체에 정말 주가 대단한 부분들 살펴봤고, 또 ETF 어제 살펴봤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여기서 더 뜨거워질까? 어느 정도 봐야 될까라는 부분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 말이 나온 게 팔란티어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5% 올랐어요. 네. 네. 다만 이제 팔란티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의 흐름을 한 발짝 물러서서 항상 뭐 워낙 주가 올라가 떨어질 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조언 드리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시간을 넓혀 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저희 방송 또 나름 또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에 제가 했던 저희 공유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25년에 주목할 트렌드를 3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경험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AI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엄청나게 핫하게 좀 부상되고 있는데 역시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뭐 엔비디아에 집중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른 것들을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베런즈가 소프트웨어 주식이 지금 고점에서 1월 달에 한 4~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건 ETF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이하게요. IGV라는 ETF인데요. 그거가 다시 지금 신고가에 다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베런즈에서 분석하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거시 경제적 위협이 있고 산업적 악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시 경제적 위협은 관세 전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두 번째는 딥시크발 AI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관세 전쟁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제품 위주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얘기하면서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요. 2027년까지 매출은 10%, 이익은 연평균 17%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ETF를 좀 관심 갖고 보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IGV를 얘기하겠고요. 오늘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AI 하면 너무 예전에 잡수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만 보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팔란티어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 물론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간 것이 월마트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월마트랑 비견되는 거가 또 하나, 규모는 그것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분은 없다는 그 유명한 코스트코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지금 사상체육관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사상체육관인데 이 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AI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시각을 절대 좁히셔는 안 되겠고요. 좀 확산시키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이제 AI 확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최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를 초반부터 얘기해준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